안녕하세요. 조성태 박사의 생인대로 건강톡톡 아나운서 김민영입니다. 우리가 병원을 찾을 땐 아픈 부위를 생각하게 됩니다. 목이 아플 땐 이비인후과, 뼈가 아플 땐 정형외과를 찾죠. 하지만 어린아이의 경우 아픈 부위를 말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또한 엉뚱한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특히나 동반되는 증상이 많을 경우에 원인을 찾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자, 생긴대로 건강톡톡. 오늘은 성장기 어린이의 말 못할 고민이라는 주제로 함께 볼 텐데요. 아이가 아프다고 하는 진짜 원인, 이 시간을 통해서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조성태 한의학 박사님 이 자리로 모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성장기 어린이의 말 못할 고민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왜 말 못할 고민일까요? 창피한 게 있으면 말을 못하겠죠. 소위 말하는 생식기가 통해 어떠한 이상이 나타나거나 고안 같은 데 이상이 나타날 경우에 아이들도 말 못할 고민을 얘기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오늘 주제가 성장기 어린이의 말 못할 고민입니다. 자, 음경 끝이 벗겨지고 아픈 경우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생식기를 쓰는 것도 아닌데 공연히 음경 끝이 벗겨지고 너무너무 쓰라리고 아프겠죠. 이런 경우 말 못할 고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심각한 사실은 병입니다. 이럴 경우에 사실 그러면 그냥 겉에 뭐 발라주고 이러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 해서 임시로 증상이 없어질 수는 있어도 근본적인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주제를 가지고 나온 겁니다. 여기 심소장열이라고 그랬습니다. 음경 끝이 벗겨지고 아픈 경우의 원인을 첫째가 심소장열이라고 했습니다. 심소장열, 심장열도 되고 소장열도 되는 겁니다. 근데 심장과 소장은 한의학적으로 연관이 있습니다. 생긴 모습도 거의 유사하고 그렇기 때문에 심장열, 소장열 이러지 않고 심소장열이라고 했습니다. 대개 보면 얼굴이 붉은 사람들, 인중이 길거나 또는 극단적으로 짧은 사람들, 상순이 약간 들린 애들, 잘 웃거나 잘 삐지는 어린아이들. 또 이런 아이들 보면 굉장히 영특합니다. 예민하죠. 야단 맞고 못 베깁니다. 남한테 지고 못 삽니다. 어떻게 보면 스스로를 볶는, 피를 말리는 성격입니다. 체질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런 아이들이 여성의 경우에는 생식기 발진이 나타날 수가 있고 남성의 경우에는 생식기 음경 끝이 벗겨지고 쓰라리고 아파서 고통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 원인은 산증입니다. 산증이라는 것은 식적과 어혈과 담음이라고 그랬어요. 식적과 어혈과 담음인데 식적이라는 것은 먹는 거에 섭생이 잘못됐다는 거죠. 아침은 잘 먹고 저녁을 가볍게 들어야 되는데 되게 아침 안 먹고 저녁을 많이 듭니다. 밥 먹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텔레비 켜놓고 둥실둥실 하죠. 이러면 식적이 생겨요. 또 어혈이라는 것은 타박, 교통사고, 어디 부딪혔어, 스트레스가 많아, 이런 거에 의해서 생길 수가 있는 것이 어혈입니다. 그 다음에 담음, 노폐물이죠. 너무 먹는 것이
냉장고에 있는 것을 그대로 그냥 너무 찬 걸 좋아하는 아이들 있잖아요. 이런 아이들이 이것에 의해서 오는데 이것이 산증의 원인이 됩니다. 그 산증에 의해서 음경끝이 벗겨지고 아픈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아픈 게 아니에요. 쓰라리고 아프죠. 간장열. 생식기는 간장에 속해죠. 간에 속해요. 그래서 여기에 간 경락이 흐릅니다. 그런데 생긴 대로 병인다는 차원에서 털이 많거나 냄새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거나 달리기를 잘하거나 욱하는 기질이 있는 어린이들. 남자 어린이나 여자 어린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어린이들은 간장열에 의해서 음경끝이 벗겨지거나 아픈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여자 어린이들의 경우에는 기저귀 발진 같은 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자유행위 같이 모서리에다가 생식기를 비비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가렵기 때문에. 그래서 고민합니다. 깜짝 놀랍니다. 부모들이. 놀랄 필요 없습니다. 생긴 대로 병이 온다는 차원에서 이상이 있어서 나타나는 현상이고 그거 뭐 한방 치료하면 금방 치료가 됩니다. 그런 행위를 보고서 원인을 찾아서 치료를 해줘야 됩니다. 음경끝이 벗겨지고 아픈 경우에 어떤 치료를 하느냐? 심소장열은 도적살을 씁니다. 신미도적산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약간 허증이고 이건 실증이에요. 그래서 이 신미도적산은 도적산의 변방인데 이건 특징이 있습니다. 생식기 끝만 그런 게 아니라 입안까지 허입니다. 구내염이라고 그러죠. 이런 현상이 잘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가미통심음입니다. 요것도 체질이 거의 비슷한데 이거는 신미도적산이나 도적산과 보다 조금 더 화성을 띈 아이들의 경우에 가미통심음으로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용담사간탕은 간이죠. 사간이죠. 예, 간장열이죠. 예, 목체염들. 이런 사람들이 이런 현상이 나타날 때 씁니다. 이와 같이 성장 이 어린이들의 말몰탄을 고민, 그 중에서도 생식기 끝이 아프거나 쓰리러지거나 가려운 경우에는 한의학적으로 그 체질을 봐서 원인을 찾아서 치료하면 얼마든지 잘 치료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순서로 성장기 어린이의 말 못할 고민이라는 주제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강의에서 들으신 대로 성장기 어린이, 특히 남자 어린이 중에는 음경끝이 아파서 고통을 받지만 차마 또 말로는 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네. 치료 사례를 통해서 보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디에 드러내놓고 이 얘기하기도 그렇고 또 아이가 자꾸 아프다 그러는데 부모 마음은 참 깨져나갈 것 같습니다. 여기저기 또 치료를 해도 뚜렷하게 원인이 나오지 않으면서 치료가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오늘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8살 먹은 남자 어린이입니다. 음경끝이 아프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치료를 해도 그때는 조금 증상이 덜해지는 듯 했는데 약기운이 떨어지면 도로 마찬가지라고 한다는 겁니다. 이게 점점점 심해져서 아픈 것뿐만 아니라 쓰라리고 아프다고 막 어떤 데는 울고불고 한다는 것입니다. 껍질이 벗겨지는 듯 아프다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또 이것을 연고를 발라서 좀 가라앉았다가 어린아이니까 아침에 발기가 되면 또 찢어져요. 그 부위가. 그래서 자꾸 아픈 게 반복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심소장에 의한 것으로 보고 한약을 투여하면 좋아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 어린이도 여기에 해당돼서 오늘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네, 피까지 나오는 경우가 있다고 하니까 부모님의 걱정이 참 크셨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검사를 해봤다고 하나요? 네, 검사를 해보니까 신장에 결석이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신장에 결석이 있는 것은
우연한 일인지도 몰라요. 사실 그것 때문에 음경 끝이 갈라지고 아픈 것은 아닙니다. 요도 끝에 요관이 내려가는데 돌멩이가 껴있고 오른쪽 콩팥이 크다고 해서 많이 부은 상태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소변에 약간 피가 섞여 나온다고도 했습니다. 사실 이런 검사 결과로는 음경 끝이 아픈 경우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치료하는데 도움이 되는 게 아닙니다. 네, 어떤 증상들이 있는지 더 듣고 싶은데요. 그 밖에 불편해하는 증상들이 있었죠? 네, 그 밖에도 여러 가지 불편한 증상들이 많았습니다. 다리가 아프다고 하기도 하고 힘들면 입안에 구내염이 생기기도 하면서 다른 애들에 비해서 조금만 뛰어놀아도 쉽게 피로를 느끼고 성질이 급하고 음식 먹는 것은 천천히 먹는데 무엇을 사달라고 하면 빨리 사주지 않으면 그냥 울고불고 난리라고 했습니다. 배 아프다는 소리도 잘하고 심한 경우는 대굴대굴 구르면서 배가 너무 아프다고 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습니다. 네, 생긴 대로 병이 온다는 차원에서 이 어린이는 어떤 체질이었습니까? 네, 어린아이들은 특히 선천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생긴 대로 병이 온다는 차원에서의 치료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한의서에 의하면 소장병증에 소장이 열하면 음경의 통증이 나타난다 이랬습니다. 여성은 생식기 발진이 나타나죠. 음경통이 있다는 구절이 바로 요 한 구절 딱 나옵니다. 치료는 도적산을 투여하여 소장의 열을 없애주면 음경이 아프거나 찢어지거나 피나는 것이 치료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심소장은 같이 보는데 이 아이는 화성을 띄었기 때문에 화성을 띄었다는 것은 심소장과 연관된 병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체질이라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화성이 띄는 얼굴들은 얼굴이 붉고 끝이 뾰족하고 코끝이 눈이 동그랗고 턱이 뾰족하고 입술이 얇으면서 뾰족한 게 특징입니다. 이게 화성을 띤 애들이고 이런 아이들이 바로 음경 통증이 잘 나타납니다. 기타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었는데 이 모두 심소장과 연관된 증상들입니다. 입안이 헐거나 다리가 아프거나 배가 아프거나 성격이 급하거나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오고 요도 끝이 아픈 증상들은 모두 연관이 있는 증상들입니다. 심소장의 열을 꺼주면 함께 치료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아주 상세히 또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치료는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네, 이런 음경 끝이 아픈 증상들은 대개의 경우 어린이들에게 남녀를 불문하고 공이 나타날 수가 있으며 성인의 경우에도 나타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떤 경우는 소변에 잠열 현상만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 이런 경우는 한의학적으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심소장열을 치료해주기 위해서 도적산이라는 약을 투여했습니다. 어린아이는 선천적인 흠에 의해서 병이 나타나기 때문에 생긴 대로 병이 온다는 차원에서의 흠을 보완해주기 위해서 이 처방을 투여해서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입니다. 네, 치료 결과도 말씀해 주시죠. 이 한약을 복용 후에는 재발하지 않고 음경 끝이 아프고 벗겨지는 통증이 있는 이런 현상들이 재발하지 않고 잘 치료되었던 것입니다. 또 이거 밖에도 입안이 헌다든지 다리가 아프다든지 하는 이러한 불편한 증상들도 함께 좋아진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네, 오늘 두 번째 주제는 스트레스성 호흡곤란입니다. 스트레스에 의해서 여러 가지 병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그중에 호흡곤란이 스트레스에 의해서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어떤 관점에서 이 스트레스성 호흡곤란을 보고 치료하는지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어떨 때는 숨쉬기 힘들고 또 물을 마시고 나면 갑갑증이 느껴지기도 하고 가슴이나 목이 타면서 답답한 이러한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 목에 항상 가래가 붙어 있는 듯 밥알이 넘어가다 걸린 듯 이러한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으면서
호흡곤란이 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스트레스성 호흡곤란에 의해서 오는 건가 한번 알아보고 그에 대한 근본 치료를 한의학적으로 하면 되겠는데요. 이렇게 스트레스성 호흡곤란이 오는 경우에 대개 보면 임시 치료를 하죠. 근본적인 치료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근본적 치료가 한의학적으로 가능합니까? 이렇게 묻는 환자들이 많은데 스트레스성 호흡곤란 한의학적으로 치료하면 근본적인 치료가 가능합니다. 어떻게 가능하냐 하면 생긴 대로 병이 온다는 차원에서 생긴 모습에 따른 체질을 정확하게 감별해서 그 원인을 찾으면 잘 치료가 됩니다. 오늘 잘 들어보시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스트레스성 호흡곤란의 종류는 굉장히 많습니다. 한의학에서는 기천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자라는 거는 이 기는 화의 싹이라고 그래요. 얼굴이 대개 각이 진 사람에 의해서 오는 천식입니다. 코가 오똑하거나 얼굴이 각이 진 사람이 또는 여성이 피부가 까무잡잡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호흡곤란이 올 때 기천이라고 그러는데, 코는 기에 해당되고 입은 혈에 해당되죠. 기가 우란 거예요. 얼굴이 각이 진 것을 기과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기과형들에 의해서 기가 맺혀서 오는 호흡곤란입니다. 그래서 그걸 기천이라고 그래요. 또 단기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단기증이라는 게 뭐냐면 호흡이 원활치가 않은 겁니다. 호출 흡납이 돼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단기증이라는데 이것도 종류가 많습니다. 담음에 의한 것, 간이 허해서 오는 것, 간신이 허해서 오는 것,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단기증도요. 예. 그 다음에 상한결용이라는 게 있어요. 상한이라는 게 붙은 것은 뭐냐면 체질적인 유형이 있을 때, 무슨 얘기냐면 코가 들렸거나 눈꼬리가 내려먹었거나 또는 코가 내려먹었거나 눈꼬리가 들렸거나 얼굴이 돌출되어 있거나 얼굴이 함몰되어 있거나, 이건 뭐야? 소음인 소양인, 태음인 태양인, 고름 양명, 이런 유형이 있을 때 상한자를 붙입니다. 그 상한에 의한 결용, 맺혔다 이 말이에요. 가슴이 맺혔단 말이에요. 뭐가 맺혔어? 가슴에 화가 맺혔어. 기가 맺혔어. 그래서 호흡곤란이 와요. 그거를 상한 결용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때? 명치가 더부룩하면서 단단하고 아픈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온해라고 합니다. 어려운 얘기죠. 온해. 그래서 답답하여 편치 않은 모습을 온해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요. 온해라고 제가 한문으로 써놨는데 한문 자체가 어려워요. 이렇게 기천이냐, 이게 단기증이냐, 상한결용이냐, 온해냐를 생긴 모습, 나타난 증상, 맥, 형생맥증을 합의를 해서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야 스트레스성 호흡곤란이 한의학적으로도 잘 치료될 수가 있는 겁니다. 쉬운 얘기 아니에요. 또 상기증이라 해서 열이 확 오르면서 호흡곤란이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흉비라고 해서 가슴에 뭔가 맺힌 듯이 돌덩어리에 얹혀 있는지 답답한 게 있어요. 또 내열 비만이라고 해서 이건 뭐냐면요. 밤만 되면 가슴이 답답해서 문을 열고 자야 돼요. 자다가 벌떡 일어나요. 숨이 안 쉬어져서. 밤만 되면 귀신이 들린 듯이, 밤만 되면 뭐에 홀린 듯이, 밤만 되면 안 좋아요. 그것을 내열 비만에 의한 스트레스성 호흡곤란. 스트레스성 호흡곤란인데 밤에 심한 거. 물론 낮에 심한 게 있고 밤에 심한 게 있고 밤낮 다 심한 게 있어요. 근데 밤에 심한 것은 바로 여기에 많습니다. 이런 환자가. 잘 못 치료합니다. 이거.
그러나 한의학적으로는 정확하게 그 생긴 모습을 찾아서 치료하면 잘 치료될 수가 있습니다. 스트레스성 호흡곤란의 한의학적 치료는 가미사칠탕, 이거는 심기가 올체된 기천, 심기가 올체된 기천이라고 그랬어요. 심기가 올체됐다는 걸 어떻게 하느냐, 뭐라고 얘기만 들으면, 남편이 뭐라고 얘기하는 걸 들으면 서러워서 눈물을 흘려요. 그래서 남편이 또 찔끔찔끔 짠다고 또 야단을 쳐요. 그럼 또 더 울어요. 이거를 심기가 올체됐다고 그래요. 그럴 때 가미사철탕을 투여하면 아주 좋습니다. 영계출감탕이라는 것은 단기증입니다. 호출 흥락이 안 됐을 때. 그 다음에 소쇼탕, 소화명탕, 이거는 상한 결흥입니다. 그 다음에 치자시탕, 온해입니다. 온해. 치자 아시죠? 치자 물들이는 거. 그게 그렇게 가슴이 두근거리고 답답하고 스트레스성 호흡곤란에 굉장히 좋은 약재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약재로 쓰는 치자입니다. 물들이는 치자하고는 좀 다릅니다. 예. 그 다음에 비전감기탕, 이거는 상기증. 열이 이렇게 확 올라요. 감기시키는 거예요. 올라가는 것을 내려주는 거예요. 감기의 감기. 시경반화탕, 흉기증. 어때서 오느냐? 쓸개에 돌이 있어. 또는 이 흉곽이 넓어. 유난히 흉곽이 넓은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 딸꾹질 잘하고요. 흉비증, 가슴 답답한증이 잘 옵니다. 여성의 경우에는 젖가슴이 크고 여기가 넓은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다리는 가늘어요. 해올화중탄, 이거는 뭐야? 우울한 것이 밤에 심한 거예요. 밤만 되면 숨이 안 쉬어져서 자다가 벌떡 깨고, 그러면 더 잠을 잘 수가 없다고 불면증 호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해올화중탕으로 치료하면 됩니다. 이와 같이 스트레스성 호흡곤란은 한의학적으로 그 생긴 모습, 나타나는 증상, 어느 때 더 심하냐에 따라서 그 원인을 찾으면 얼마든지 한의학적으로 근본 원인 치료가 가능합니다. 오늘 박사님의 두 번째 강의 주제는 스트레스성 호흡곤란이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위급한 상황도 참 많을 것 같은데요. 네. 이 스트레스성 호흡곤란을 겪다가 또 치료된 사례가 있었을까요? 네. 60대 여성입니다. 이 여성은 오래전에 남편을 사별했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후에 각종 스트레스에 의해서 여러 가지 증상들이 많이 나타났는데 어떤 때는 숨이 잘 안 쉬어진다고 했습니다. 물을 마시고 나면 갑갑증이 더 심해지는 경우도 있다고 했습니다. 가슴과 목에 뭐가 걸려있는 것 같이 항상 불편하다고도 했습니다. 또 목에는 뭐가 붙어 있어서 이것을 뱉어내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나오지도 않고 삼키려 해도 삼켜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여러 방면에서 치료했지만 잘 안 돼서 근본적으로 한방적인 치료를 받기 위해서 내원했던 것입니다. 네, 이 환자의 생긴 모습은 어땠나요? 얼굴이 붉으면서 돌출형이고 예쁘게 미인형으로 생겼습니다. 60대 여성한테 이쁘다 하면 좀 그런데 이쁜 건 이쁜 겁니다. 이쁘다는 뜻은 뭐냐면 화에 의해서 병이 잘 올 수 있는 체질이라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미인형이죠. 또 새가슴입니다. 약간 가슴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바르고 화에 노출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남편을 사별한 후에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고 그것을 심하게 느낄 수 있는 체질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죠. 네, 그렇다면 이 환자가 불편했던 증상도 살펴볼까요? 다양한 증상들이 있었습니다. 어떨 때는 숨쉬기 힘들고 물 마시고 나면 더욱 갑갑한 증상들이 심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자주 있고 가슴과 목에 뭐가 껴있는 듯, 때가 껴있는 듯 답답한 증상이 있고
목에는 이물감이 항상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소화가 늘 안 돼서 명치 밑에 뭐가 막혀있는 듯하고 가끔 쓰리고 아프기도 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냥 아픈 게 아니에요. 쓰리고 따갑고 아프다 그랬어요. 따갑고 아프다. 이거 화입니다. 또 과거에 불면증으로 고생한 적이 있으나 지금은 그래도 어느 정도 잠은 잔다고 했습니다. 잘 참다가도 화가 훅 올라와서 너무나 참기 어렵다고 했고 최근 들어서 잘 깜빡깜빡 거린다고 했습니다. 몸이 저리기도 하고 전에 저혈압 비슷한 증세에 한번 쓰러지다시피 한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손이 마비는 듯 경직되는 느낌이 올 때가 있고 신경 쓰일 만한 일이 있을 때 그 일 때문에 정말 불안하고 화가 나는 이런 현상이 많고 우울한 생각하다 보면 가슴이 조이는 이러한 불편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네, 박사님 이렇게 증상들이 좀 다양하고 복잡할 때는 어떤 관점으로 치료를 해줘야 합니까? 네, 여성은 남성과 좀 다르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성의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맥을 중시 여긴다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성은 속에 있는 것을 겉으로 잘 표현을 안 하고 이러기 때문에 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여성은 72, 78맥으로 울한맥이 나왔습니다. 울, 뭔가 가슴에 맺혀 있는 것이 있다. 그 맥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생맥증을 합의를 한다고 그러는데 여성의 경우는 맥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마음이 우울하다는 그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얼굴이 붉고 새가슴이라고 그랬죠. 근심 걱정이 많은 체질입니다. 이렇게 얼굴이 붉고 가슴이 새가슴인 사람들은 마음이 항상 근심 걱정이 쌓여 있습니다. 이 여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남편과 사별한 후 주변 환경도 여러 가지 신경 쓸 일이 있어서 우선 가슴을 풀어줘야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소화명탕에 소시호탕을 합방해서 투여했던 것입니다. 네, 한약을 투여한 결과도 궁금합니다. 우선 여성은 맥이 중요한데 맥의 변화가 있어야겠죠. 이 여성은 한제를 투여하고 왔는데 맥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86, 82맥으로 우란맥에서 벗어났습니다. 목의 가래는 아직도 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덜하다고 그랬고 숨쉬기가 힘든 것도 훨씬 덜하다고 했습니다. 열에서 한 7 정도로 가라앉았다고 했어요. 눈 주변 가려움이 있고 눈동이가 가렵다고 했습니다. 눈 주변 가려운 거 이거 화병입니다. 눈이 침침하고 우측 가슴 목 뒤로 타고 올라가는 그러한 느낌이 든다고 했습니다. 소화 명치 밑이 체한 느낌은 많이 호전이 되었고 3일 정도 처음 3일 정도는 대변이 여러 번 나왔었는데 이것도 차츰차츰 좋아지면서 이제는 대변이 정상으로 되어서 너무나 기분이 좋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한제 한제를 투여한 후 여러 가지 몸의 불안 증상들이 해결되면서 숨찬 현상 이런 것이 좋아졌다고 한 그런 경우가 있어서 오늘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이번 순서는 조성태 박사의 백세건강 한방톡톡 시간입니다. 팔팔한 여러분의 백세건강을 위해서 박사님만의 특별한 한방비법도 전해드리고 여러분의 건강 고민 사연까지 만나보는 시간이죠. 오늘도 시청자 고민 사연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연은 구리에 사시는 전수진 님께서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저는 8살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 40대 학부모입니다. 아이가 올해 학교에 들어갔는데요. 박사님께 꼭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서 사연을 보냅니다. 딸아이가 올해 봄부터 갑자기 눈을 수시로 찡긋거립니다. 얼마 전부터는 코로 킁킁거리는 소리도 내기 시작했는데요. 하지 말라고 소리도 질러보고 못하게 손으로 잡고 있어도 봤지만 나아지질 않네요. 혹시 틱장애인지 뚜렛 증후군으로 넘어가지는 않을지 너무 걱정이 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아이가 정상으로 돌아올까요? 그리고 한의학으로 치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박사님이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아이가 갑자기 이렇게 또 증상들을 보이다 보니까
좀 너무 걱정스러울 것 같은데요. 이런 눈을 좀 깜빡거리고 소리를 내는 아이, 치료가 가능할까요? 네, 치료가 가능합니다. 한방 치료로. 이렇습니다. 얼굴에 나타난 여러 가지 현상, 고개를 끄덕거리거나 또는 얼굴 밑에 있는 어깨를 움직이거나 또는 눈을 깜빡거리거나 코를 킁킁거리거나 소리를 내거나 이런 현상들은 첫째가 제일 중요한 게 풍열입니다. 풍열병. 아이들이 무슨 풍열병이냐? 있습니다. 말하자면 바람이나 추위 이런 것을 견디지 못하는 알레르기성 비염 같은 이런 현상으로 이 틱장애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 비염을 좋게 해주거나 풍열을 없애주는 치료를 하면 틱장애가 좋아집니다. 두 번째로는 스트레스에 의한 것이 있습니다. 조그만 아이들이 무슨 스트레스를 받느냐 벌써부터. 그러나 몹시 심합니다. 3살 먹은 애가 나 키 작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이들도 다 생각이 있기 때문에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이러한 치료를 하면 또 이런 틱장애가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또 간혹 보면은 먹는 것에 의해서 식적에 의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틱장애가 나타나는데 그 원인을 찾아서 한방적으로 치료를 하면 얼마든지 틱장애도 한의학적으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야단치면 안 됩니다. 오히려 더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나타난 증상을 자세하게 일기장에 적듯이 적어서 전문가한테 보여서 그 원인을 정확하게 찾아서 근본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 잘못은 없습니다. 오히려 엄마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이들은 선천적인 요소에서 병들이 잘 나타나기 때문에 잘 못난 것이 병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야단치려고 하지 말고 나타난 현상을 자세히 기록해서 전문가에 보여줘서 근본 치료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연 주신 전수진님, 오늘 상담을 통해서 아이 양육에 보다 좋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오늘도 좋은 말씀 나눠주신 조성태 박사님, 고맙습니다. 조성태 박사의 생긴 대로 건강톡톡. 오늘은 성장기 어린이의 말 못할 고민, 그리고 스트레스성 호흡곤란, 이 두 가지 증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100세 건강을 위한 여러분의 확실한 선택, 생긴 대로 건강톡톡은 다음 주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